이거든요. 잠깐만 끊고. 괜히 실컷 폈는데 끊어야 되네. 간다. 1027번. 왜 안 넘어가요 또? 널 망가뜨리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1027번. 그림같이 서로 평행하고 거리가 1인 두 직선 위에 각각 간격이 1인 5개가 있습니다. 각 직선에서 2개씩 택해요. 직선에서 2개씩 택해요. 이 친절하구만. 그죠? 사각형을 만드는데 두 개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절하죠. 자, 어쨌든 그렇게 선택한 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얘들아. 높이가 1로 고정이지. 맞지? 그러면 어떤 사각형이 될 수 있어? 가로 2인 직사각형 가능하죠. 또 뭐 있어요? 윗변 아랫변이 2인 평사도 가능하죠. 또 어떤 거 가능하겠어? 윗변 1, 밑변 3인 사다리꼴도 가능하죠. 결론은 뭐다?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 4. 그래서 뭐다? 윗변이 1, 1, 아랫변이 3, 윗변이 2, 아랫변이 2, 윗변이 3, 아랫변이 1. 되니? 맞니?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윗변이 1인 거 고르는 방법에서 하나, 둘, 셋, 4개. 아랫변이 3인 거 고르는 방법에서 하나, 2개. 그게 여기도 그대로 있겠죠. 됐죠? 됐죠? 뭐야? 됐죠? 윗변이 2인 거 고르는 방법에서 하나, 둘, 셋, 끝. 세 개 더해요, 곱해요, 현수야? 그렇지? 답은 25.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 왜 질문이었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 똑띠 하세요. 그래, 물어봤잖아. 그 똑바로 하세요 했잖아. 문제 있어? 내가 때렸냐? 내가 뭘 말해? 똑바로 하라는 거. 그럼 제대로 해도 돼? 대충 해도 돼? 이럴까? 생각을 잘못한 건지, 생각은 제대로 했는데 그 값을 제대로 못 쓴 건지, 그거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졌겠지. 뭐 내가 지랄했냐? 너한테 지랄하는 거고 지금. 간다. 다음 그림 같이 중심이 갖고 반지름의 길이가 1, 2, 3, 4, 5의 원이 있습니다. 뿅뿅뿅뿅. 자, 뭐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세 개의 물감은 각각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통 한 통으로는 영역 A만큼의 넓이만 칠할 수 있어요. 이게 뭔데? 1 파이. 한 통은 파이만큼의 넓이를 칠할 수 있습니다. B 영역 몇 파이예요? 3파이죠. C 영역 얼마예요? 5파이죠. D 영역 얼마예요? 규칙 찾았죠? E는 얼마겠어요? 됐니? 됐니? 네. 자, 다시 한번 문제 볼게요. 세 가지 물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맞죠? 세 가지 색이 있는데, 자, 색깔 몇 개, 몇 개, 몇 개, 어떤 거, A, B, C라고 불러볼까? 근데 각각 색깔마다 몇 개? 10통. 몇 파이까지 칠할 수 있어요? 최대 10파이까지 칠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물통으로는 영역 A만큼을 칠할 수 있다. 뭐 끝났네. 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인접하는 영역,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주세요 라고 했다. 맞지? 됐지? 자,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바깥에 칠하는 여기 색깔을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를 수 있죠. 3. 근데 고르고 나면 9파이만큼 썼어요. 남은 건요. 파이. 여기 칠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 쓰거나.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야? 무조건 다른 다른 색깔밖에 안 되지. 맞죠? 일단 예시로 가자. 여기에 A 칠한다. 방법에서는 일단 3 그대로 가자. 됐음? 그럼 남은 BC 가지고 여기를 적당히 칠해보세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BC, B밖에 없잖아. 물론 CBC도 가능하고. BCB, CBC. 맞죠? 맞죠? 예시로는 일단 내가 BCB라고 쓸게요.
알았죠?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C, B, C까지. 됐지? 그러면 마지막 고민하자. 여기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어요? A를 칠하거나 B를 칠하거나. 12가지. 끝. 뭐가 문제예요? 룰 없나 싶죠? 자, 다 됐으면 62번으로 갈게요. 휘리릭. 1등 다 해가지고 이거를 답은 맞았단 얘기지? 자, 가세요. 가세요는 뭐야? 갑시다. 내가 지난번에 60번 풀었지? 수업 중에. 그지? 방법까지는 얘기했지. 답까지는 못 냈더라도.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항상 배운 유형에서 나온다. 그걸 짜집을 지언정. 완전히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일단은 그 녀석도 해석을 달리 해보면 결국 배운 유형이다. 알았냐? 배운 유형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우리가 잠깐만 앞에 문제 다른 거 하나만 좀 고민을 하고 갈게. 찾아만 보고 갈게. 이렇게 해석했더니 이렇게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가 있었거든.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래. 약간 이런 거. 잠깐 7번만 봐. 어차피 너네 맞춰서 질문 아니었던 문제다. 975번인데. 얘들아, 이거 뭐야? 얘가 말하는 거 A1은 1이 아닙니다. 얘가 말하는 거 A2는 2가 아닙니다. 얘가 말하는 거 S는 3이 아닙니다. 얘가 말하는 거 A4가 4가 아닙니다. 식이 결국 뻔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해석을 해봤더니 A1은 1이 아니다. A1이라는 사람은 1을 안 가져간다. A2라는 사람은 2를 안 가져간다. 자기 자신의 모자를 안 가져가는 4명. 답은 9. 이거는 식을 해석했더니 너무 그냥 뻔한 내용이 나왔지만 어쨌든 해석을 했더니 우리가 배운 유형을 넘어가는 문제들. 그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지지. 62번. 자, 문제를 잘 봐. 분명히 결국은 뭐야? 이웃과 이웃하지 말자야. 맞죠? 맞죠?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60번 설명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야, 이웃해야 되지. 앉은 후에 사람들을 잘 생각해봐. 어때? 빈의자와 남자와 여자와 남자와 빈의자가 있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은 잠깐 제외해야 되고 여자들은 같이 나열해야 되지.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예요. 뭐 결국 그걸 노가다 하나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당연하죠. 왜 3팩이 아니에요? 3팩의 의미는 뭐예요? 서로 다른 세 놈을 나열할 때지. 근데 빈의자 똑같지. 그럼 뭐야? 여자 묶음이 빈의자의 앞에, 중간에, 뒤에. 3. 뭐래? 그 다음에 여자들끼리는 자리 바꿀 수 있죠. 2개. 뭐 2팩. 그 다음에 남자들은 4개의 공간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되죠. 맞죠? 이거를 노가다라고 생각한 거야? 얘기한 거야?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수녀를 벗어났기 때문에 노가다인 거죠. 알았죠? 네. 끝. 모든 게 그래서 내가 또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 저기 저 경우의 수에 이거는 뭐 눈으로 잠깐 봐요. 행일 쪽인데 경우의 수에 행일 쪽인데 여기 보면 노가다 문제 있었을걸요. 예를 들어서 1025번. 이건 노가다성이잖아. 맞췄냐? 5억. 25번 맞췄냐? 이게 뭐 곱하기 이거 왜 질문 안 했어 근데? 해설 보니까 어떻디? 몇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계산되니? 고쳤다며. 이거 어떻게 푸느냐고 니 풀이. 그렇지. 결국 하나는 세게 됩니다. 몇 곱하기 몇에 풀이가 무조건 나오나요? 아니요. 뭐 물론 저는 이렇게 풀기는 했는데 이거밖에 없는지 그냥 단순 의문 정도는 좋지만
너희들이 질문을 했는데 내가 풀어줬는데 쌤, 그 풀이밖에 없어요. 약간 이거는 약간 의심. 두 개의 차이 알지?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맞나요? 약간 노가다성인데 이거 말고 혹시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없는 문제인가요? 의문과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쌤, 그 풀이밖에 없는 거죠? 약간 이거랑은 느낌이 다른 거 알죠? 문제를 풀 때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문제를 풀 때부터 노가다로 풀리는 문제 항상 있다고 염두에 두세요. 알았죠? 이거는 굉장히 적은 노가다긴 하지만 일일이 세는 건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거에 속하는 문제고요. 308번 가자. 그림은 원과 직선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이다. 직선이 반드시 원의 센터를 지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넣으면? 당연한 건데 왜 했냐? 당연히 지나는데. 자,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원의 내부는 직선, 다른 직선이 또 있어? 아닌데. 원의 내부는 직선과 y축에 의하여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어떻게 나눠졌어, 지금? 이렇게 나눠졌다, 그쵸? 맞죠? 자, 그렇다. 이 4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5개의 색 중 결국 앞에 있었던 이 내용은 뭐예요? 개소리죠? 이것만 풀면 되죠? 맞죠? 앞에 있었던 건 싹 다 개소리죠? 그래서 각각 다른 색을 칠하여 모두 칠한 결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얼마예요? 5개의 색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맞지? 다 다른 색이잖아. 인접한 이가 같은 색이 아니잖아. 5, 4, 3이지 뭐. 뭐가 질문이야? 문제 잘못 인접하는 뜻이 아니라고 그거라도 왜 질문이냐고요? 3번을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답이 안 나와서. 자, 아무튼 됐죠? 3번을 풀었는데 다 잘못 읽어서요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 중 하나인 게, 뭐, 다른 단원도 마찬가지야. 문제를 잘못 읽는 터무니없는 실수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실수야. 오케이? 근데, 경우의 수는 더 중요한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경우의 수 파트는 단어 하나 바꾸는 걸로 문제가 싹 바뀐다고. 같은이 다른으로. 이런 거. 근데도 문제를 잘못 읽는다?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말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에서 문제를 잘못 읽는다. 이거는 좀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에서는. 잘 읽으세요. 알았죠? 조심해서 읽으세요. 9번 가자. 이게 뭐예요? 오른쪽 그림 같이, 이거 한 놈이 2개 가는 거구나. 6개의 인구조사, 인구조사할 건데 5명이 갑니다. 자, 6개의 영역이 있는데 5명이 갑니다. 그래서 한 놈이 2개 지역을 가야 되고 나머지는 하나하나씩 가야 돼. 그때 반드시 뭐예요? 이웃한 2개 지역을 가주세요. 아무렇게나 2개를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럼 뭐부터 고민해야 돼? 제일 많이 가. 그렇지. 2개 가는 놈, 걔한테만 하나 더 가라는 제한 조건이 있잖아. 그럼 걔부터 고민해야 되겠지. 맞지? 그럼 걔가 지역을 고르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보자. 몇 개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이걸 무조건 낀 것부터 생각한 거야. 하나하나.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있냐 없냐? 또 있는 거 없는 것 같죠? 맞죠? 그럼 이걸 좀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이걸 약간 가운데 있고 테두리 둘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테두리끼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 것끼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맞죠? 이러면 안 빠뜨리고 셀 수 있겠지. 어쨌든 어디 갔어? 2개 지역을 가는 한 놈 고르는 방법이 있어. 몇 개? 10가지. 그럼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다고 치자. 그럼 뭐예요? 남은 사람들은 몇 개? 4가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4개의 지역. 그래서 그 방법에서 몇 가지? 맞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끝 아닌가요? 됐죠? 네. 끝. 됐죠? 네.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 왜 질문이지? 이게 왜 질문이었지?
뭐 방법은 아니 틀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아, 나 이거는 이웃하니까 그럴 리는 없었을 거고 이웃하는 걸 세다가 보통 실수로 뭐 하나씩 빠뜨리는 거나 중복해서 또 세거나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실수긴 합니다. 알았죠? 거기서 실수 아니었을까 싶네. 그냥 뭐 기분인데 10개 나왔었어? 그럼 대가리 박아. 그럼 뭐가 문제야? 사팩이 잘못된 거야? 나도 모르겠어요. 뭐 뭔가 미쳤었나 봐요. 그래요. 그죠? 됐죠? 네. 간다. 뭐야 끝났네? 자, 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시간이 너무 빠른데. 순열조합 해야 되잖아. 아, 조합 문제 풀어야 되잖아. 7개 정도 푸는데 풀고 쉬면은 너무 오반가? 그리고 욕하지 마세요. 네. 항상 예쁜 말, 예쁜 거 보고 진심으로 너네한테 좀 혼낼 때 내가 욕을 섞으면서 혼을 내던가요? 좀 해줘. 그게 근데 봐봐. 내가 감정을 실어서 너네의 행동을 뭐라 하는 부분에서의 욕이 아니라 조금 달라. 너네를 대상으로 하는 욕이 아니라 너네들이 생각했었을 때 근데 씨발 약간 이러면서 이제 욕들이 들어가는 거지. 너네 씨발 똑바로 안 해? 이것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잠깐 뭔가 실패한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풀어보자. 네, 실제로 나는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욕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게 특히 이제 나와 동등한 사람, 그냥 남이지, 남. 남과 시비가 붙었을 때 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세 보여? 아니요. 내가 화났다라는 그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욕밖에 없는 사람이야.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티를 내는 사람입니다. 욕을 하는 사람과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걸 보면 있잖아. 욕하는 사람이 되게 없어 보여. 진짜 없어. 수준 낮아 보여요. 뭔 말 알?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서 이제 그 욕 안 하는 사람이 존댓말 하면서 좀 비아냥거리면 그 사람도 이상한데 비아냥도 일종의 좀 그런 거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세 보인다는 생각 진짜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요즘 너무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생기면서 거기서 욕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특히 이제 유튜브는 노딱 걸리니까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기죠. 아프리카 이런 데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욕하잖아. 트위치 이런 데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욕하거든. 난 그래서 그 요즘 그 BJ가 엄청 유행하던 그 시절부터 사실 잘 방송 안 봐요. 내가 좀 싫어하던 BJ 잠깐 끄고 얼마나 수준이 낮아 보이냐. 진짜 별로입니다. 자, 어쨌든 1130번부터 풀고 계세요. 내가 지금 문제 골라서 여기다 번호 써줄게요. 그래서 욕을 진짜 하지 마세요. 알았죠? 최대한. 아예 안 한 건 불가능하겠지. 1144. 그 다음. 이루롱. 왜요? 선수 왜요? 해야 되나? 빠밤. 좀 문제 많습니다. 7개 될 겁니다, 7개.
여기까지인가? 6개인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나? 어쩌지? 가자. 자, 7개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집합 1, 집합 2, 원소를 직접 고르는 방법의 수. 첫 번째, 5개 중 2개를 원소를 골라줍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두 번째 집합을 고를 때 5개 중 2개를 고르는데 그 중에서 쟤랑 중복되는 거는 뺍니다. 근데 1, 2, 3, 4 고른 거랑 3, 4, 1, 2 고른 거는 중복되죠. 2팩으로 나눠야 답이에요. 19, 2분의 1, 45가 답이에요. 혹시 이렇게 푼 사람 손? 자,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그냥 OCA로 세요. 그 10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 아래로 있어. 네. 넌 뭐야, 처음에? 저도 얘도 모르는. 얘는 손 안 들었었잖아, 처음에. 네가 손 들었었잖아.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됐죠? 네. 위에 풀이 갈 때 조심하세요.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문제는 밑에 걸로 풀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위에 걸로만 가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세워지는 경우의 수는 뭐합니다? 중복되는 건 제외해야 됩니다. 2팩으로 나누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자, 다음 분할도 이런 종류죠. 44번 갑니다. 얘는 아까 내가 설명한 겁니다. 전에 합의 짝수, 합의 홀수, 곱이 짝수, 곱이 홀수, 나열에서 2의 배수, 나열에서 3의 배수, 나열에서 4의 배수, 나열에서 5의 배수, 나열에서 9의 배수까지 다 설명했던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더해서 짝수, 홀수는 뭐로 구분해? 그치? 홀수가 홀수계, 홀수가 짝수계로 구분을 합니다. 얘는 더해서 3의 배수가 돼요. 더하고자 하는 대상을 뭐 해야 됩니까? 결국 더해서 짝수와 더해서 홀수도 더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홀짝으로 구분을 해둬요. 그래서 홀수가 몇 개, 짝수가 몇 개를 고민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더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분류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3의 배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수로 분류를 합니다. 각각 몇 개씩 있죠? 5개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개를 선택할 때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3의 배수를 2개 선택해도 돼요. 근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놈과 2인 놈을 하나씩 골라도 됩니다. 방법은 OC의 2 그리고 OC의 1 곱하기 OC의 1 더해서 35가 답입니다. 이게 정확한 풀이에요. 기억하세요. 합이 3의 배수가 될 때는 더하고자 하는 그 수들을 전부 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로 구분을 하고요. 더해서 4의 배수가 되세요라고 할 때는 4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로 다 분류 작업을 해줍니다. 알았죠? 그 중에서 누구누구를 더해야 될지를 푸셔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유형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별표 쳐 두시고요. 합이 3의 배수, 합이 4의 배수, 합이 5의 배수 이런 것들. 얘를 쫙 나 홀수를 쫙 나열하고 6이 되는 거.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하지.
근데 그거는 3의 배수면 또 모르겠는데 수가 훨씬 많아지고 4의 배수 이런 걸로 가거나 5의 배수로 가거나 하면 너무 많아져요. 피칭 나오더라고. 음, 절반 줄여졌다. 그래요. 어쨌든 뭐 풀이 방법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거는 너무 쉽죠? 육상부가 6명, 수영부가 4명. 자, 2명을 육상부에서 1명을 수영부에서 뭐예요? 6명 중 2명, 4명 중 1명. 얘는 뭐예요? 적어도가 나왔다. 조합에서도 적어도는 항상 등장합니다. 뭐예요? 전체에서 몇 명이야? 10명 3명이야? 전체에서 육상부로만 이루어진 거를 빼면 됩니다. 다음. 이거는 뭐예요? 나열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특정 한 사람은 반드시 포함. 그지? 그런 걸로 보통 나열로도 나오죠. 조합 단원에서. 어떤 거? 뭐 예를 들어서 현수와 우건이를 포함한 10명 중에서 현수는 반드시 포함하고 우건이는 포함하지 않은 채로 5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고 할 때 이런 거.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이죠. 왜? 뽑을 때는 4명만 뽑으면 됩니다. 8명 중에서. 왜? 현수는 반드시 뽑을 거니까. 5명을 뽑는다 치면. 근데 나열을 할 때는 5팩, 5명을 나열해야 되죠. 뽑을 때의 수와 나열 때의 수가 다를 때는 조합으로 따로 갑니다. 맞죠? 어쨌든 송이 반드시 포함하세요. 그럼 뭐예요? 육상부 원이다 수영부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이번에는 육상부 몇 명, 수영부 몇 명이 없거든. 그냥 전체 10명 중에서 반드시 송이는 포함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9명 중에서 몇 명만 더? 2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됐죠? 68번 갑니다. 자, 7명의 학생이 양로원으로 봉사활동을 갑니다. 청소 2명, 빨래 2명, 식사 3명. 자, 이 문제 풀이. 7시에 2, 5시에 2, 3시에 3. 청소 도우미 2명 뽑고, 빨래 도우미 2명 뽑고, 식사 도우미 3명 뽑으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맞죠? 자, 여기서 끝을 낸 사람들 잘 했어요. 근데, 원래 우리 교육 과정으로 따지면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알았죠? 왜? 우리 교육 과정에는 분할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기는 하거든. 그래서 뭐 합니다? 일단 바로 역할 분배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뭘 해주고 시작해요? 일단 2명, 2명, 3명으로 조를 짜야 되는구나. 어때요? 7시에 2, 5시에 2, 3시에 3, 2명, 2명 똑같네? 2팩으로 나눕니다. 맞죠? 근데 3명짜리 그룹은 반드시 식사로 보낼 거니까 상관없는데 2명짜리 그룹은 청소와 빨래 구분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돼서 아까 그 답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혹시 3팩 한 사람들은 틀렸어요? 그래서 얼마야? 21, 10. 답은 212번이 답입니다. 2번.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2팩 나누고 2팩 곱하는 거. 나누기 2팩까지를 우리는 뭐라 불러? 분할이라고 부르고요. 2팩 나중에 붙여주는 얘를 뭐라 불러요? 분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맞게 설명하는 건 분할과 분배를 따로따로 해줘요. 왜? 2명짜리 그룹이 2개잖아. 한 그룹은 청소와 한 그룹은 빨래로 나눠줘야지. 아, 종이 뭔지 모르겠어. 네. 됐죠? 됐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90번 갑시다. 키가 서로 다른 어쩌고저쩌고. 자, 요거 유형 잘 기억하세요. 뭐야? 순서가 고정돼 있죠. 맞죠? 순서가 이미 정해짐. 문제에서 정해놨음. 그러면 나는 순서 고민한다 안 한다? 순서 고민을 할 필요 없다. 그 말은 뭐야? 조합으로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알았죠? 요것도 기억하세요. 근데 어떻게 풀 수도 있다? 마지막에 나열하는 방법을, 순서 정하는 방법을 나누는, 팩토리얼 나눠버리는 것도 순서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뭐 조합을 계산할 때 뭐라고 했어? 일단 순열로 뽑은 다음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누자. 그 나누자가 뭐야? 없애는 거잖아. 순서를 없애는 거는 나열하는 방법으로 순서의 경우의 수로 나누는 겁니다. 간다. 일단 키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A1, A2, A3, B1, B2, B3라고 불러볼게요. 그때
키가 가장 큰 A반 학생을 나는 A1이라고 할 거고, 키가 가장 작은 B반 학생을 B3라고 해볼게요. 그때 A1은 B3보다 왼쪽에 위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든 예시 저것도 일종의 잘 맞춰 놓은 거죠. 일렬로 쫙 나열하는 방법 중에는 근데 어떤 것도 있어? B3, A2, A3, A3, B1 이게 뭐야 이거? B2, A1도 있죠. 또 A2, B1, A3 뭐가 좀 많이 없다? 다시 A2, B1, A3, A1, B3, B2도 있고 A2, B1, A3, B3, A1, B2도 있어. 쭉 여러 가지 나오겠죠. 몇 가지? 6팩 중에는. 맞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내가 순서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죠. 이 중에서 밑에 건 제외해야 되죠. 제외해야 되죠. 모든 6팩까지 몇 개? 720개를 쫙 이 순서로 나열해보면 이 중에 하나는 사라지고 이 중에 하나 사라지고 두 개 중에 하나 사라지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죠. 2로 나누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2로 나누는 게 바로 뭐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 둘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나눠주세요입니다. 만약에 저 6명 중에 3명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놨다면 3팩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거를 베이스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거 확통 과목에서 어떤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확통할 사람들은 특히 잘 기억해 놓고요. 확통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험에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순서가 정해졌다는 것은 순서를 내가 나중에 없애야 됩니다. 순서를 없애는 방법은 나열하는 방법으로, 순서를 정하는 방법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네. 그 다음에 1206번. 그리고 방금 아까 이런 거에서 너네가 사실 낚이기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는 이 풀이는 뭐가 틀린 거죠?를 자꾸 물어보러 가는 건데 이과로 갈 사람들이 확통을 유독 약해 하는 이유 말 그대로 언어 능력이죠. 뭐 어떻게 보면 언어 능력이죠. 약간 공부하는 성향도 그렇기는 한데 너무 문제를 읽을 때 그냥 딱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데 계속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이건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만한 문제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 헷갈리는데 그거는 문제들을 너희들이 잘 구분을 해서 봐야 돼. 방금 이제 실수한 여러 가지 녀석들을 보면 첫 번째 이거 각각 일렬로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거면 A가 왼쪽, B가 오른쪽으로 명시를 정확하게 하든가. 그럼 A가 오른쪽인 것도 다 빼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A를 1열, B를 2열이라고 열이라고 이름을 주겠죠. 그렇게 명시 안 했고 반드시 그냥 1열로라고 해놨는데 쓸데없이 각각에 꽂혀가지고 그런 것들. 또 여기서 아까 현수가 처음에 잘못 풀었던 거 반드시 A반 키가 제일 큰 놈이 B에서 키가 제일 작은 놈의 바로 왼쪽에 이웃하듯이 붙어야 됩니다. 그 문제도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이웃하대 앞쪽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그 쓸데없이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근데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나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틀렸어. 그래서 한번 문제 한두 개 문제 유형들 예시들 봐놓으면 다른 문제들 비슷한 문제들 따르게 풀리는 문제들과 잘 구분을 해서 봐봐. 알았죠? 왜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질문을 하면은 그런 문제는 이렇게 반드시 명시한다고 내가 알려줄게요. 알았죠? 그래서 이과 가는 사람들이 유독 그런 실수를 합니다. 나도 그래 왔고. 잘 읽어야 돼요.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자, 1206번 아까 이게 모든 반대마다 내가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N각형의 대각선 개수 공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학교 때 아마 있었던 걸로 할걸요? 네.
근데 그걸 모른다고 못 푸는 건 아닙니다. 맞춰 가시면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NPR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냐? 아니요. NPR도 우리 중학교 거예요, 사실은. P라는 명칭 안 썼고 저기 창하나 이 수업 중에 자주 하는 얘기 같은데 그 펜 돌리는 소리 좀 그만 낼래? 그 딸가락 소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크게 들려요. 나한테 들릴 정도면 다른 애들은 너무 크게 들려. 알았어? 자, 대각선의 개수도 마찬가지지만 C나 P, 팩토리얼들도 사실은 공식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 P 만드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뭐야? 하나 나열한 거야. 알았죠? 그럼 이 대각선의 개수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볼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꽂혀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설명해 줄게요. 지금 이거는 사각형이에요. 대신에 쏙 들어갔죠. 아, 이것도 사각형인데 볼록 N각형은 그런 게 아니라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들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N각형을 볼록 N각형이라 불러요. 알아두세요.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녀석입니다. 알았음? 어쨌든 N각형에 대해서 대각선을 찾아주세요는 뭐야? 몇 각형이든지 간에 결국 두 점을 고르기만 하면 대각선 하나 아니야? N개 N각형에는 N개의 꼭지점들이 있고 그 중에서 몇 개 골라주면 돼요? 두 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뭐도 있어요? 변의 개수도 있습니다. 변. 겹치는 건 없죠, 이 자식아. 변들이 N개가 있죠. 변은 대각선이라 부르지 않죠. 그래서 변의 개수를 제외한 거를 우리는 대각선이라 부릅니다. 끝. 계산하면 됩니다. 자, 1206번은 이걸 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거 이제 뭐 할 줄 알아, 너희들은? 대각선 구할 줄 알죠? 자, 예시 문제 지금 여기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잘 붙여놓고 풀이까지 잘 써두세요. 알았죠? 일단은 질문을 할게요. 너희들이 풀어봐요. 볼록 20각형이 있어요. 의 서로 다른 두 대각선의 교점에 대하여 교점의 최대 개수를 구하시오. 자, 지금 풀어보세요. 뭐? 아니 그 어떻게 하면 안 생기는지. 자, 무시할게요. 자, 갑니다. 요 문제에서 일단 함정이라고 해야 되나? 함정처럼 생각되는 문제풀이가 바로 점고입니다. 대각선의 개수를 구할 줄 알다 보니까 대각선의 개수를 찾아버리는 거야. 그 중에서 두 개 고르는 걸로 시작합니다. 틀렸어요. 이게 적당하게 한 7각형, 8각형이면 그게 될 수 있어. 왜? 교점의 개수가 등장하지 않는, 교점이 등장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이런 거 고르는 방법들을 일일이 다 찾아요. 그것들이 몇 개 쫙 찾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죠. 맞죠? 근데 20각형인데 그걸 다 셀 수 있겠어? 미쳤지.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최대는 도대체 뭔 말이야? 아니, 서로 다른 두 대각선으로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교점이 최대로 발생한다는 게 뭔 소리야? 정육각형을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정육각형을 보면은 대각선의 교점은요, 이거죠. 근데 이렇게 대각선을 잡아도 얘죠. 겹치죠. 최대개수라는 건 뭐야? 자, 볼록 정20각형이 아닙니다. 그냥 20각형이에요. 뭐 하세요? 적당하게 이동시켜서 교점이 절대로 겹치지 않도록 계속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 얘기야. 그걸 너희들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알아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지. 즉, 대각선들의 교점은 서로 겹친다, 안 겹친다? 안 겹칠 때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답니다. 즉, 대각선의 교점을 발생한다 치면 무조건 그거 하나 다 세면 돼. 중복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결론 갑니다. 그러면 답은 뭔데요? 24예요. 계산은 끝나요. 이게 답이에요. 왜?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는요. 대각선의 교점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거? 꼭지점을 봅니다. 이 네 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교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대각선을 고르는 방법은 오직 하나거든요. 즉, 네 개의 꼭지점을 선택하는 방법에서 곧 교점 하나씩 등장해서 20시 네 개의 꼭지점 고르기 끝. 알았냐?
알았냐? 네. 네.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문제죠. 206번을 풀고 나면 꼭 이 문제를 풀리면은 대각선의 개수를 세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음? 대각선의 개수 셌던 사람 손 몇 개냐? 뭐 70 몇 개인가 90 몇 개인가 나오지? 190 몇 개인가 뭐. 190. 그거 세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아까 1220번. 자, 이거는 함수의 개수라 부르는 유형입니다. 기억나나요? 왜 이렇게 많아? 자, 여러분, 그냥 함수의 개수 어떻게 세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자, 함수의 개수 몇 개예요?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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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맞니?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 이 대응과 함수는 구분할 필요 없지. 원소 개수가 똑같다면 알아서 문제가 1대1 대응이라 불렀을 거고, 원소 개수가 하나라도 다르면 1대1 함수라고 알아서 부를 겁니다. 또는 없네 여기는. 아무튼 알겠죠? 네. 그때 1대1 대응,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요? 8765예요. 언제 계산했었던 거예요? 함수 단원.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했던 얘기죠? 네. 그런데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앞으로 다른 유형의 문제, 지금은 요거 세 번째 거를 위해서 아싸리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생각 바꾸라 그랬어요? 이 88888765는 뭐야? 정역의 원소의 입장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치? 근데 앞으로 풀이는 뭐? 공역의 입장에서도 셀 수 있어야 됩니다. 공역의 원소 몇 개야? 8개가 있죠. 8개 중에서 정역한테 화살표 몇 개 날라와? 4개 날라오죠. 4개의 화살표를 받는 놈들을 골라주는 8개 중 4개 고르기로 가면 됩니다. 알았니? 오케이? 8개의 공역 중 치역으로 대응에 참여하는 4개의 원소 고르기. 근데 여기서 고르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두 가지를 항상 고민을 합니다. 뭐랑 뭐? 순서가 있냐 없냐? 중복 허용하냐 안 하냐? 자, 간다. 첫 번째, 함수의 개수입니다. 8개 중에서 고르는 순서는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요? 1, 2, 3, 4 순서로 고르면은 하나. 2, 1, 3, 4라고 하나 대응하면은 1, 2, 3, 4. 다른 함수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어떤 정역과 대응하냐에 따라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순서 당연히 고민하셔야 정상이에요. 알았나요? 내 말의 뉘앙스에서 대답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서 대답하기 원했는데 어떻게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냐 다들. 그 다음에 1대1 같은 경우는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순서는 있습니다. 맞죠? 순서는 있어요. 고르는 순서에 따라서 1, 2, 3, 4에서 대응되는 게 짝지어주는 게 달라진다고 했어 내가 분명히. 그 다음에 중복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그 다음에 1, 2, 3, 4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대답을 해봐. 8개 중에선 4개를 고를 거야. 중복해서 고를 수 있어 없어? 있죠. 1111 고르면은 이 함수입니다. 골라도 돼요. 알았어요? 1대1 대응이면은 중복해서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말 그대로 1대1이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너희들은 중복 순열이네? 그냥 순열이네? 라고 하면서 수학 학거냐 확통거냐가 나오는 거야. 물론 중복 순열은 지금은 안 배우죠. 앞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이 된다. 중복해서 고를 수 있다면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수학 하는 동안에는 못한다는 얘기야. 나중에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지. 알았죠? 요건 P. 그래서 8765가 나오고 있었던 거고. 얘 갑니다. 순서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요? 아까 했던 거죠.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고르기만 한다면 큰 놈이 큰 놈으로 작은 놈은 작은 놈으로 대응시키자.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조합이란 얘기죠. 중복 허용 하나요 안 하나요? F 값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C인 거야. 알았냐? 그러면 중복 조합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건 뭐다? 지금은 안 만난다. 중호가 붙어요. 얘는 뭐다?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없죠. 중복은 허용을 합니다. 등호가 붙었죠? 저 등호 하나 때문에 문제가 바뀌는 거야. 중복 조합이라고 해서 역시 확통 때 배우는 파트입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파이. 이게 H, 이게 파이. 이렇게 쓰게 돼요. 이건 나중에 확통 때 배우는 것. 알았음? 근데 이거는 이미 수학할 때 했던 것. 그럼 선생,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어디 갔어? 여기 없었나? 아, 여기 없었네. 저기 앞에 있나? 아, 순열 파트에 있나 보다. 여기 있다. 요거. 여기 등호 어떻게 해요? 이게 만약에 다 등호가 있었다면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단원이란 거예요. 근데 마지막 끝에 하나만 등호가 붙었다. 저건 뭐라는 얘기야? 응? 이 녀석을 두 가지로 나눠서 풀란 얘기죠. 알았죠? 지금 우리는 등호가 없는 것만 풀 수 있습니다. 등호가 있는 건 따로 계산해야 돼요. 알았죠? 네. 여기까지. 됐음? 자, 방금 내가 프린트로 준 거 하나 꺼내보세요. 나도 이거 들고 있어야겠다. 자, 내가 프린트로 준 거 꺼내보세요. 2장입니다. 뒤에 거는 풀어봤을 거예요. 지난 네. 맞죠? 뒤에 거는 풀어봤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풀어볼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답이? 자, 가자. 앞장에서 18번을 지금 푸세요. 시간 딱 30초 드립니다. 네. 답은 26입니다. 26. 야, 상원아. 인간적으로 두 개를 7개 칠한다고 해도 2에 7승 128밖에 안 돼요. 무슨 천이 넘어가. 답을 문제 똑바로 읽으라고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문제 장면이 생각 아니, 흰색, 검정색을 칠한다는 거조차 놓쳤다는 거 아니야. 천이 넘는다는 얘기는. 적어도에서 0, 1을 계산할 때 전체를 잘못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적어도에서 흰색이 0개일 때랑 1개일 때 전체 사건을 빼려고 그렇게 보였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뭐로 계산했다는 건데? 어? 7 빼고 그러니까 결국 문제 잘못 읽은 거 아니야? 자, 가자. 오직 흰색과 검정색만 칠합니다. 내가 항상 문제는 배운 영역, 배운 유형에서 나온다 그랬죠. 뭐가 먼저 보여요? 이웃하지 마세요가 보여야죠. 맞죠? 적어도를 먼저 보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일단 이웃하지 마세요가 너무 독보적입니다. 왜? 이웃한다 안 한다는 누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적어도라는 거는 전체에서 거꾸로 빼는 방법도 있지만 각각의 개수를 셀 때 그냥 2개거나 3개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란 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녀석이죠. 근데 이웃하지 마세요는 명확하게 하나잖아. 내가 나열하고자 하는, 늘어놓고자 하는 녀석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며 흰색들은 마지막에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맞아요? 그럼 전체 7개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흰색을 2개, 검정색을 5개도 가능하죠. 흰색을 3개, 검정색 4개도 됩니다. 흰색을 4개, 검정색을 3개도 돼요. 흰색을 5개도 가능한가요? 미쳤죠. 왜요? 흰색은 내가 안 썼나? 아, 밑에 있구나. 이웃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 그럼 뭐야? 흰색은 아무리 많이 써봐야 4개만 가능하니까. 그럼 이걸 나열하기예요. 다시 한번 이 흰색은 뭐 하세요?
이웃시키지 마세요. 그럼 검정색을 먼저 나열하죠. 5개든 4개든 3개든 방법의 수는 1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흰색을 나열해 줍니다. 어떻게? 검정색의 사이사이에. 그렇지 않아요? 됐죠? 그러면 검정색이 5개 있어요. 공간은 6개가 있죠. 6개 중에 2개를. 얘는 5개 중에 3개를. 얘는 4개 중에 4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뭐야? 검정색을 검정 깔아놓으면 앞뒤 포함해서 사이 공간이 하나 더 많잖아. 그 중에서 고릅니다. C예요? P예요? C죠. 왜? 어차피 색칠 선택되면 색칠은 무조건 흰색이니까요. 끝. 3개 더한 게 답이에요. 답은 26. 끝. 알았니? 알았니? 그래서 배운 데서부터 풀어야 됩니다라는 게 이겁니다. 이웃시키지 마세요. 이게 우리 배우는 유형이잖아. 그치? 네. 다음. 이거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방향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20번. 다음 장 20번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 자, 갑니다. 문제 좀만 더 쓰고 하자. 너희들이 문제를 보면서 앞으로를 위해서 문제를 계속 공부할 거 아니야. 그때 약간 외우듯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 해석형으로 기억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해석형이 좋은 거는 모든 문제를 다 해석을 하면 되고 해석형이 단점은 너무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에너지 낭비가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는 해석형을 더 좋아하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문제를 한번 푼 것들 생각보다 기억 잘한 놈들이 있거든. 나는 그러지 못해서 그게 안 좋다라고도 얘기하긴 하는데 그게 안 좋은 거는 말 그대로 유형을 외우는 건 결국 나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생각보다 유형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간 문제 유형을 외우듯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수학하에서 와장창 박살나는 게 본인들이 너무 유형 외우는 거를 많이 해봤어. 그래서 본인의 머리를 과신하는 사람들. 근데 수학하는요, 진짜 단어 하나 가지고 단어 하나 바꾸고 그 음절 하나 바꿈으로써 문제가 싹 바뀝니다. 그걸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그래서 외우는 사람들 기준이야. 뭐가 포인트냐면 같은 바구니 다른 공입니다. 마플 시너지에는요 전혀 다른 문제가 있어요. 다른 바구니에 빨간 공이 4개가 있고 파란 공이 6개가 있어. 요런 문제 기억나나 모르겠다. 똑같아요. 가의 조건. 나의 조건은요 5개 중 3개는 빨간 공이 적어도 하나 있고요. 나머지에는 빨간 공이 없습니다. 이 얘기. 거의 똑같은 문제 있어요. 물론 이건 아닐 거야. 빨간 공이 3개일 거야, 거기는. 오케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완전히 문제가 달라진 거예요. 풀이 방법 자체도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집니다. 뭐 조심하라 그랬냐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빨간 공 3개로 고치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 바구니 5개가 있죠. A, B, C, D가 있어요. 먼저 뭐예요? 빨간 공을 집어넣죠. 맞죠? 그 다음에 그 방법의 수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 파란 공을 먼저 채워둡니다. 왜 그런 작업을 해도 안전합니까? 파란 공들 서로 구분 안 하거든. 먼저 넣든 나중에 넣든 어차피 파란 공이거든.
그 풀이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 문제가 오류가 났다 그랬죠. 이 문제는 그렇게 푸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려준 풀이는 5개의 바구니가 있을 때 어디 갔어? 홀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 홀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홀수가 총 몇 개야? 4개죠. 홀수 하나는 더 여기 있어야 돼요. 다른 바구니가 아니라 같은 바구니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방법의 수도 다르죠. 얘 방법의 수 얼마야? 5C의 3입니다. 여기서의 방법의 수는 뭐예요? 어떤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4개의 홀수 중에 2개를 골라서 같이 다닐 놈만 골라주면 끝이에요. 바구니에 넣는 건 신경 안 씁니다. 왜요? 같은 바구니니까요. 얘는 신경 씁니다. 왜요? 다른 바구니니까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차이. 색깔 똑같이 맞춰갈까? 그 다음에 절대로 짝수를 먼저 2개 깔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간다? 여기에 집어넣는다는 걸 하나 이상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걸 생각하면서 짝수 남아있는 4개를 여기다가 까는 거. 그러면서 빈 바구니는 없어야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옮겨주되 채워주기는 하되 여기 아무 때나 짝수 1개를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짝수 1개 남기고 짝수 1개 남기고 짝수 2개를 여기다가 갈 때 이 2군데다가만 짝수 2개를 함께 가는 거. 또는 3군데다가 짝수 1개, 짝수 1개 따로따로 가게 하는 거. 다 쪼개서 가야 돼요. 근데 이 문제의 모범 답안이라고 처음에 해설지 있었던 그 시중 문제집은 어떻게 풀었었다? 밑에 것처럼 푼 거야. 처음에 시작은 똑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홀수 2개를 묶어서 같이 다니게 합니다. 4C로 가요. 그 다음에 뭐 어디서 틀려버렸다? 미리 짝수를 넣는 거야. 그 다음에는 앞에 바구니는 2개가 채워져 있고 뒤에 바구니는 1개씩 채워져 있으니 여기에다가 나눠 넣을 때 짝수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짝수 2개가 같이 다니는 경우랑 4가지겠지 결국. 짝수 1개, 짝수 1개가 같이 다니는 거를 따로따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단순해 보이죠? 근데 그 문제는 이미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2, 4, 2, 4, 6, 8. 그리고 6, 8, 아니지. 6, 4, 2, 8. 오케이? 8, 4, 2, 6. 3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복 없을까? 아니요? 있죠. 왜요? 예를 들어서 짝수 여기 가는 거 생각해봐. 2, 4, 6, 8. 2, 8, 뭐 어쩌고 저쩌고. 엄청 많이 중복됩니다. 그걸 다 계산해서 다 중복한 걸 제외해요? 아, 뭘 그렇게 해. 나누는 게 더 낫지. 중복되는 게 여기서 중복되는 개수와 여기서 중복되는 개수가 다 다른걸? 어떻게 다 나눕니까? 그리고 시중에 파는 그 문제집은 중복된 것 자체를 계산 안 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아예. 그래서 답이 500몇 밖에 안 나왔어. 알았음? 864가 답이에요. 맞나? 내가 거꾸로 얘기했나? 아무튼 그렇게 풀어서 틀렸습니다. 알았죠? 조심해서 풀어야 합니다. 알았음?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할게요. 고생들 했고 잘 가요. 출발한